부산의 아파트 가격이 좀처럼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가 이렇다 보니까 또 분양을 하는 아파트에 대한 또 관심도 이제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상반기에 분양을 했었던 아파트들이 거의 대부분 미분양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이제 또 상반기에 비해서는 또 뭐 눈에 띄는 단지들이 몇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이 타이밍을 놓치면은 또 내년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올 하반기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9,500세대 정도가 분양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6,300여 세대가 일반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순위 청약자 수가 7,528명 밖에 청약을 안 해가지고 1.19대 1의 이제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청약 경쟁률이 저조한 시기를 보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 뭐 또 그만큼 또 분양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좀 갑갑한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이제 현장들이 이제 청약 프로모션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청약을 받으려고 하는 내지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도 지금 청약을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미래를 상당히 좀 불확실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선뜻 또 청약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상반기에 이제 분양을 했었던 아파트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청약 경쟁률이 저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 금정 매종 카운티 같은 경우가 이제 뭐 2.5대 1 정도인데 이것도 뭐 이제 79세대 모집을 하는데 197명 정도 이제 청약을 했기 때문에 뭐 의미 있는 청약자는 아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반기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었던 거는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이 이제 301세대 모집하는데 2,374명이 이제 청약을 해서 7.89대 1의 이제 경쟁률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뭐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았었던 블랑스 및 74 같은 경우에도 지금 987세대를 일반 모집을 했는데 지금 청약자가 1,000명 정도밖에 모집이 안 됐습니다. 뭐 블랑스 및 74도 이제 그 이전에 모니터링을 이제 하면서 뭐 이제 전용 84 타입이었고 큰 평형밖에 없기 때문에 청약 통장 개수 자체가 이제 안 많은 점을 감안을 하면은 이게 이제 청약 통장이 많이 안 들어올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뭐 1,000개 정도면은 뭐 그 이전에 뭐 했던 아파트들하고 이제 비교하면은 뭐 일강 노르웨이수 오션포레가 이제 1,000개가 이제 들어왔었고 뭐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도 2,300개 들어왔기 때문에 블랑스 및 74에 1,000개 정도 들어온 거는 뭐 어느 정도 뭐 선방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뭐 이제 기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조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궁 더샵 리오몬트 같은 경우에도 980명밖에 청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응궁 더샵 리오몬트도 지금 이제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응궁 더샵 리오몬트 1,700만 원의 이 이제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앞으로는 이 밑으로 분양 가격이 내려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강의 이제 노르웨이 숲 오션폴에도 이제 1,750만 원이고 동네 에코팰리스 아시아드 160세대 뭐 그냥 이제 뭐 조그마한 이런 소형 단지에서도 이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제 생각보다 청약자 수가 너무 저조하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옆에 있는 아파트하고 가격 차이가 뭐 한 2억 정도 나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작용을 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좀 예상외였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분양할 아파트는 이제 한 8,400여 세대 정도가 이제 되는데요. 한 뭐 10개 단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송동에 있는 이제 해운대 르엘, 한진 CY 부지에 있는 이게 2,000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분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한 이제 뭐 10,000세대가 이제 뭐 넘느냐 안 넘느냐가 이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상반기에도 뭐 9,500세대 정도 분양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포함하면은 2만 세대 전후로 어쨌든 이제 분양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정도 물량이 부산에서 적정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예, 작습니다. 물량 자체가. 일단은, 왜냐면, 분양은 이제 한 해에 2만 세대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입주를 할 때는 보통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이제 입주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분양을 하게 되면 2027년, 그리고 대단지 같은 경우는 2028년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막상 2027년, 2028년이 되면 여전히 부산의 이제 입주 물량인 이제 적정 입주 물량인 한 18,000세대에 비해서 좀 작게 입주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부산에 이제 또 그죠? 인구 감소 이게 이제 지금 계속 이슈가 이제 되고 있기는 한데 앞으로 이제 현재와 같은 인구 구조가 한 10년 정도는 크게 이제 변함은 없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영향을 받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반기에 분양하는 아파트 중에서는 이제 가장 이제 주목을 받는 아파트는 이제 또 8월 달에 분양을 하는 더파인 광안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광안 2구역에 이제 분양을 이제 하는 거고, 이게 지금 분양 가격이 3,300에서 3,500만 원 정도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 가격 자체가 12억에서 한 이제 14억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또 책정이 이제 될 것 같은데요. 전용 84타입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고촌으로 갈수록 이렇게 이제 또 그 광안대교 뷰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분양 가격도 상당히 좀 차이를 이제 보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아무래도 저층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이제 또 분양 가격이 또 낮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SK 에코에서 이제 하이엔드 브랜드로 이제 더파인을 이제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아파트는 상당히 또 고급스럽게 이제 만들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부산에서 반여동에 이어서 광안동에 이제 하는 거기는 하지만 반여동에 있는 이제 센텀 더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이렇게 이제 바꾼 아파트고, 더파인 광안 같은 경우에는 초기부터 이제 하이엔드를 표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제 주차장 간경이라든지 여러 이제 편의 시설들이 상당히 고급화가 이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는 이 강서구 에코델타 시티에서 이제 에코델타 시티 금호가 24블록에 이제 분양을 합니다. 1000세대 대단지이고요.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아무래도 이제 좀 낮게 나오겠죠. 지금 에코델타 시티도 이제 1,700만 원이 이제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이제 공공 분양이 얼마에 이제 책정이 되느냐. 가 이제 또 에코델타 시티의 이제 또 가격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700만 원대 이제 분양하는 걸 감안하면은 1,500만 원 후반 정도에는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또 에코델타 시티의 이제 11블록에 여기 이제 또 공공 분양하는 게 이제 1,370세대가 이제 공급이 됩니다. 여기도 대우건설 푸르지오하고 이제 컨소시엄으로 이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이제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공공 분양이고 일단 핫한 에코델타 시티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에코델타 시티가 이제 입주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계속 이제 또 전세 가격이 제대로 이제 형성이 안 되면서 전세가 이제 위축이 되면은 당연히 매매 가격도 상승하는데 이제 한계가 이제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형성되어져 있는 이 프리미엄이나 가격들이 계속 이제 그대로 유지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이게 지금 가격이 떨어지거나 하기에는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앞으로의 이제 경제 상황이나 금리적인 상황이나 부산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에코델타 시티 가격이 현재보다 더 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 나는 거 이런 거 외에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광안 더파인, 그리고 이제 에코델타 시티의 공공 분양, 이거는 이제 또 관심을 많이 받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는 이제 사구 당리동에 이제 포스코 드샵에서 하는 메타펠리스 당리가 분양을 할 예정인데, 지주택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또 예상은 하기는 이제 어렵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천동에 이제 더 플래티넘이 이렇게 이제 분양을 하는데 세대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이제 당리 포레나가 이제 당리 구역을 재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사하구에도 이제 최근에 새 아파트 지금 공급이 이제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하구, 사상구가 그동안 새 아파트 공급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신축이 아파트가 없어서 대부분 이제 강서구, 명지 이쪽으로 대부분 많이 빠져나갔었는데 또 사하구에 또 이제 이제 대로변을 따라서 하단 신평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에서 이제 대단지 뭐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나갔던 사람들이 또 다시 들어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하구나 사하구가 현재같이 이렇게 위축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좀 발전된 모습을 보이려면은 뭐 대기업이 들어오는 거는 뭐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지고 어쨌든 이 새 아파트들이 계속 이제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변 환경 개선이 되고 그 인구들을 보고 인프라가 갖춰지기 때문에 일단은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 1구역을 이제 재건축을 해서 안락 프루지오가 들어옵니다. 충렬 아파트 이제 재건축을 한 건데 1,500세대 정도가 이렇게 이제 공급이 되고요. 지대가 이렇게 이제 약간 이제 높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좀 들어오게 되면 좀 괜찮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뭐 이제 청수도 올라가면 뭐 거의 뭐 광안대교까지도 이제 뭐 보일 수도 이제 있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12월 계획인데 아직 뭐 정확하게 이제 또 뭐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2월 계획이면은 좀 늦어지면 바로 이제 또 다음 내년 또 2월, 3월로 이렇게 이제 또 연기가 될 가능성이 이제 높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장 장안 택지지구의 장안 우미린 이제 또 분양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해운대 르엘이 뭐 10월, 11월 달에 이제 분양을 한다는 소식도 있고 뭐 안 한다는 소식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이제 7월 말로 이제 다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이제 분양하려면 어쨌든 모델하우스에 대한 뭐 그게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10월 달에는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뭐 또 분양 가격을 이제 또 갱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모델하우스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해가지고 10월 달에 분양하기에는 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하반기에 분양하는 아파트 중에서는 이제 더파인 광안, 네, 그리고 에코델타 시티의 24블록, 11블록 공공 분양,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당리 포레나, 네, 안락 푸르지오, 그리고 해운대 르엘이 하반기에 이제 분양 시장을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내 집 마련을 이제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네, 아무래도 어쨌든 이 새 분양하는 이제 아파트가 이제 또 뭐 이제 가장 1순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이제 살펴보시고 뭐 아무래도 분양 가격이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또 이제 2년, 3년 뒤에 시장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 만만치 않은 이제 분야이기 때문에 뭐 부동산 쓰레기 이런 이제 계속 시청을 하시면 충분히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동산 쓰레기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